다음은 이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통은 이동통신의 이통이 아니고 귀의 통증인 이통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귀가 아픈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부모님들은 한밤중에 아이가 귀가 아프다고 하면 당황해합니다. 그러면 귀가 아플 때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병원에 가면 쉽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인 소머즈라는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사고로 신체 여러 기능을 잃어버린 소머즈는 인공지능 기능을 가진 바이오 신체를 이식하여 그 기능을 대신하였습니다. 그중 소머즈는 소리를 듣는 기능이 대폭 증폭되어 멀리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멀리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듣지 않는 것이 유행인가 봅니다. 서로 잘 듣지 않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모임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 있었지만 그 후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그랬죠. 입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라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그러자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나 더 하라는 것이라고요. 잘 듣는 것이 소통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자신이 살아온 배경, 문화, 교육 정도에 따라 이해한다면서 오해하곤 합니다. 잘 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 강좌를 듣는 수강생분들은 잘 듣는 것부터 익히면 좋겠습니다. 귀에 통증이 없을 때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도 여러 가지인데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또 들어서 소통을 잘 해봅시다. 소통을 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듣는 것 중 귀로 듣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 귀에는 놀라운 신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신비가 담겨져 있을까요? 신비를 찾아 여행을 떠나봅시다. 우리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이는 소리가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중이에는 3개의 귓속뼈인 이소골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각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는 어디에 있을까요? 촬영하신 분. 자, 5초의 여유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뼈는 귀에 있습니다. 이 중위에는 3개의 뼈가 있는데 그 뼈가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것이 등자뼈입니다. 고막이 받은 소리를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를 거치면서 증폭됩니다. 웨이드를 통해 전달된 음향적 신호를 이 소골을 거치면서 기계적인 신호로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증폭시켜줍니다. 어떻게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것일까요?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것은 지렛대 원리입니다. 그림을 보면 3개의 이소골이 지렛대 모양으로 보입니다.
지렛대 원리로 고막에 닿는 압력과 가장 작은 뼈인 등자뼈에 닿는 압력이 27.3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압력의 차이로 약 27데시벨의 소리 증폭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뇌는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우리 몸의 평형 기능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그림은 전 슬라이드에서 말했던 이소골입니다. 이소골은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뼈가 등자뼈라고 했는데 그 크기가 약 3 내지 4mm 정도입니다. 와, 3 내지 4mm면 얼마나 작은지 아시겠죠? 우리 새끼 손톱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혹시 등골을 빼먹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등골 패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한때 고등학생들에게 유행했던 등골 브레이크란 말과 비슷합니다. 등자뼈를 등골이라고 하는데 이 등골에서부터 나온 이야기라고 추측됩니다. 이렇게나 작은 등골인데 빼먹을 게 없어서 이 등골을 빼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등골, 등자뼈는 잘 기억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귀는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청각은 20Hz에서 20,000Hz의 진동에 대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란 매질의 압력이 압축되고 팽창되는 운동이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일종의 압력 변화입니다. 이는 공기뿐만 아니라 고체와 액체를 통해서도 소리가 전파되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전파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면서 쉽게 증명되었습니다. 소리는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박수를 치거나 물건을 두드리거나 혹은 악기를 연주함으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의 발생은 매질, 과 접촉하는 면의 진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진동하면서 공기에 노출된 접촉면이 공기에 압력을 가하게 되며 압력이 공기 중에 전파되면서 우리의 귀가 그 압력의 변화를 소리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벌레가 기어가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미쳐버릴 것입니다. 적당히 들리지 않아야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외위와 중위는 진동을 뇌에 전달하는 전음기입니다. 진동은 보통 공기를 매개로 해서 외위로 들어가 뇌에 전달됩니다. 이것을 공기전도라고 합니다. 음원이 머리에 접촉되어 있을 때는 두개골의 진동이 직접 뇌에 전달됩니다. 이것을 골전도라고 합니다. 소리를 듣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공기전도입니다. 소리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공기전도의 전달 과정은 귓바퀴, 외위, 중위, 뇌, 청신경, 대뇌 청각피지를 통해서입니다. 또한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뼈로도 듣는다고 했죠. 그 골전도의 전달 경로는 뼈, 뇌, 청신경, 대뇌 청각피질로 전달됩니다. 골전도는 외위와 중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뇌로 소리를 전달합니다. 골전도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면 귓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은 후에 목소리를 내봅니다. 귀를 막은 만큼 공기 전도가 불가능해 외부의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분명 자신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는 성대와 고강을 통해 발생한 소리의 진동이 두개골과 근육을 통해 뇌로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녹음된 자신의 소리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도 이 골 전도와 연관됩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공기를 타고 귀에 전달되는 공기 전도음과 성대의 떨림이 두개골과 주변 근육으로 직접 전달되는 골 전도음이 합쳐진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소리를 녹음하면 입으로 나오는 소리만 녹음되고 뼈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는 녹음되지 않기 때문에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은 왜 발생하는 것입니까? 귀의 통증을 호소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아이들에게 감기 다음으로 자주 걸리는 병이 중이염입니다. 이 중이염은 외이, 중이, 뇌 중 중이에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학교 가기 전 95% 이상의 아이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감기와 관련되어 생깁니다. 일반적으로 감기 끝에 자다가 갑자기 귀가 아프다고 자지러지게 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서 반나절 지나면 통증은 사라집니다. 열이 나면서 감기가 걸렸는데 약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열이 떨어지고 며칠이 지나 감기도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열이 나면 제일 먼저 중이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귓바퀴 및 외이도 피부염이 있거나 귀에 벌레나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통증을 호소합니다. 또한 기지를 제거하기 위해 귀를 파다가 귀이개에 찔린 경우도 통증을 호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외부 기압의 변동, 특히 비행기를 타고 상승할 때 또는 하강할 때 중인의 상대적인 기압차로 인해서도 귀의 통증이 유발됩니다. 이 그림은 중이염이 걸렸을 때 고막의 사진입니다. 외이 다음에 중이강은 원래 무균 상태이지만 코나 목 안에 번식하는 세균이 또는 바이러스가 이 관을 통해 중이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염증이 유발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감기, 부비동염, 알레르기, 편도 및 아데노이드 염증 등 주로 이 관의 기능이 좋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소아에서 코와 귀를 연결해주는 이관은 성인에 비해 이관의 길이가 짧고 각도가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쉽게 염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중이염 초기에 나타난 고막의 충혈 소견입니다. 이때가 감기 끝으로 귀의 통증을 호소할 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공기와 수면이 보이는 것으로 삼출액이 있는 소견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화살표가 있는 부위에 고막이 천공된 소견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중이염이 지속되고 삼출액이 있을 경우 관을 삼출액을 빼주는 관이 박힌 그림입니다. 중이강에 삼출액이 차 있으면 청력은 감소되어 작은 소리를 잘못 듣고 TV 시청을 가깝게 하기도 하며 듣는 소리가 울리거나 멀리서 들린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모두 중이각 내에 삼출액이 차 있어 고막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아 삼출액을 없애면 청력은 회복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청력 소실이 만성화될 수 있으며 회복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이에 고열이 동반되면서 자꾸 귀를 만지거나 당기거나 보채는 경우에는 한 번쯤 급성 중이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중이염의 치료 원칙은 약물 치료입니다. 중이염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은 대부분 박테리아, 즉 세균입니다. 바이러스가 주 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이 세균을 없애기 위하여 항생제 투여는 꼭 필요합니다. 항생제는 이통을 금세 줄여주지만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약을 중단하면 안 되고 의사쌤의 지시에 따라서 균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투여해야 합니다. 대부분 2, 3주간의 약물을 쓰며 중증의 경우라도 4주간에 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비염을 앓고 있다면 항히스타민제와 점막 수축제를 투여하게 되면 이통과 함께 열이 심하게 날 때 진통제나 해열제를 사용합니다. 귀의 통증은 대개 아픈 쪽 귀를 따뜻하게 하여 주면 통증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즉 따뜻한 소금 주머니나 물 주머니를 아픈 쪽 귀에 댐으로써 통증이 멈출 때도 있습니다. 중이염으로 인해 귀에 물이 차면 관을 뚫어 삼출물이 밖으로 배출되도록 관을 넣기도 합니다. 감기로 인해 생기는 중이염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는 편도선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도선을 제거함으로 편도선염이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편도선염으로 생기는 중이염 합병증의 기회를 줄이도록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귀에 벌레나 비비탄, 콩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될 수 있지만 응급처치 방법은 없을까요? 벌레, 비비탄, 콩, 응급처치 방법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벌레는 어떻게 빼낼 수 있겠습니까? 또 콩은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귓구멍도 좁고 무언가를 넣을 도구도 없는 것 같고 난처합니다. 무언가를 넣어서 조치를 취해주고 싶은데 무언가를 넣었다고 고막이라도 손상을 입히면 큰일이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레가 귀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벌레가 들어갔을 경우 많은 정보에서 이 경우 귀를 밝은 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손전등을 귀 가운데 비추어 벌레가 빛을 따라 나오도록 유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벌레의 주광성, 즉 빛을 따라가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아주 작은 벌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심스러운 응급처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벌레들은 보통 직진을 하기 때문에 귀 속의 작은 통로에서는 후진하거나 가던 길을 돌아서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벌레가 아니라면 불빛을 비추는 방법이 소용이 없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빛이라는 자극 때문에 벌레가 더 깊숙이 들어가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귀에 벌레가 들어간 경우 귀를 후벼서는 안 됩니다. 벌레가 움직일 때마다 귀 속에서 가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손가락을 넣어 후비도 하고
손가락으로 안 된 면봉이나 가늘고 긴 무언가를 넣어 후비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고막을 손상하기도 하고 외이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이때 좋은 방법은 올리브유, 베이비 오일, 식용유 등 집안에서 구하기 쉽고 비교적 밀도가 높은 기름 성분을 귀 속에 넣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올리브유, 식용유 등은 벌레를 질식사시킴과 동시에 배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레를 제외한 물질들 중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비비탄이라고 불리는 동그란 장난감 총알입니다. 장난을 귀에 넣었다가 귀 속 좁은 부위에 딱 걸리는 수가 많습니다. 이내 귀가 불편하고 답답하고 통증을 호소합니다. 귀에 들어간 이 물질이 작고 부드러운 것이면 핀셋 등으로 집어내 봅니다. 잘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 이물질을 한 번에 잘 빼지 못하고 자꾸 자극을 가할수록 외이도가 부어 제거가 어려워지므로 조금이라도 빨리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것을 권면합니다.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조치는 이 물질이 들어간 귀를 바닥 아래쪽으로 향하고 이처럼 바닥 아래쪽을 향하게 하고 손바닥을 동그랗게 오므려 통증을 호소하는 귀나 또는 반대편 정상적인 귀를 두들겨서 그 압력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톡톡톡 이렇게 톡톡톡 하면 이물질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콩과 같은 식물성 물질이 오랜 시간 방치되면 부패되어 귀 속 피부에 염증을 일으켜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귀지를 파다가 귀에 귀를 찔렸어요 하며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가끔 한 친구가 귀지를 파고 있는데 한 학생이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귀지를 파고 있는 친구의 손을 건드려 귀개가 안으로 들어가 외이도나 고막을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귀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먼저 고막을 다쳤을지라도 크게 놀라지 말고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고막 다쳤다고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소란을 피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고막을 다쳤다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팍 하고 터지는 느낌, 난청, 귀에서 우는 소리 즉 이명 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리는 듣는 감음 능력이 감소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귀를 찔린 손상이 크지 않다면 대체로 3 내지 4주, 한 달 후에는 별다른 치료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마치 골절 환자의 부목을 데워주듯이 인조고막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데워주어 자연 치유를 돕습니다. 또한 고막에서 난 구멍으로 인한 청력, 손실의 불편감을 해소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청력은 완전히 회복되므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엄마들은 자녀가 고막을 다쳐 청력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면 크게 놀랍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 친구들에게 혹은 상대방 부모님에게 거친 말을 하기도 하고 큰 손해배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자녀가 나중에 장애로 남을까봐 걱정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걱정은 되지만 뒷수습을 못할 정도는 아니기에
안정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사람이 갑자기 높은 곳에 이르면 귀가 멍멍하며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급속히 높은 곳으로 상승하거나 고층 건물에 올라가는 고속 승강기를 탈 때 많이 느끼게 되는 증상입니다. 유아들의 경우에는 비행기 이륙할 때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외부의 대기압이 급격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막 안쪽 가운데 귀의 공기는 아직 이전 대기압으로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아 고막이 바깥쪽으로 팽융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아들에게 증상이 심해 고통을 울음으로 호소한다고 합니다. 국내선보다 국제선을 탔을 때 우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이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꾸 침을 삼키는 것이 좋습니다. 침을 삼킬 때는 귀와 코 사이의 통로인 이관을 열어 가운데 귀와 현재 주변 대기압을 갖게 하여 고막이 제자리로 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통한 아이에게 침을 삼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할 때까지 갑자기 키울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젖병을 빨게 함으로 혹은 공갈 젖꼭지를 주어 빨게 함으로 침 삼키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손으로 코를 막고 막은 코를 통해 바람을 빨아들이겠다는 생각으로 코 안쪽에 음압을 유발하면 마치 빨대로 빠는 것처럼 고막이 제자리를 찾아 증상이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내려오면서 귀에서 통증을 느꼈다면 막은 코에 바람을 불어주면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높이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귀의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이때 귀의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귀마개를 사용하여 고막 사이 압력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귀의 통증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비행기가 이착륙을 시작하게 되면 귓구멍에 귀마개를 완전히 끼웁니다. 이렇게 하면 고막 안쪽의 압력과 고막 밖의 압력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되면서 고막 파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에 따른 귀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착륙 기간 내내 귀마개를 확실하게 끼고 있어야 하며 귀마개의 성능이 나쁘면 귀의 통증이 여전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이런 귀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소리 마사지를 함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음 강의는 삼킴 사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대하고 있죠?